저는 기원초에 근무하고 있는 최석이고요. 위에선 교수님이랑 같이 초등과학 VR 수업에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 전략 탐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VR로 수업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한 단원에 한 차시 정도는 VR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학을 가르치면서. 하면서 마주한 현실은 HMD, 헤드셋은 단지 수업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한계점인 거예요. VR의 교육적인 이런 가치는 아무리 최신 기기를 적용하더라도 그 교사가 그 주변의 학습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이 제가 마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mersive device라고 하거든요. 몰입하는 장비를 함에도 장비만 가지고는 몰입하는 수업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VR 수업에서 몰입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VR 수업에서 막히는 점을 풀어줄 수 있을까가 저의 연구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두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과학 VR 수업에서 학생들은 과연 VR 수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 참여에 어떤 교수적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191명을 대상으로 먼저 서울에 있는 VR 과학 수업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죠. 메타퀘스트 2를 활용한 VR 단원을 태양계와 별, 그리고 미생물 단원 두 개의 단원에 적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개방형 설문을 진행했어요. 그런 다음에 9개 학급의 1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했고, 근데 학생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VR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7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VR 경험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7명의 친구들한테 저는 흥미가 간 거죠. 7명의 친구들은 VR 별로다, 어렵다, 힘들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고, 그럼 7명의 친구들을 면담해서 어디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다라고 연구 방법을 접근해서 질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단원에 적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태양계와 별에서는 ISS라는 앱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주 유영을 할 수 있어요. 3차원 공간에서 떠다니면서. 그리고 미생물 단원에서는 VR 360 컨텐츠로 교실에서 관찰한 그런 미시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죠. 잠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VR 공간에서 물체를 잡거나 무중력을 체험하면서 태양계와 별, 우주 단원의 흥미를 좀 가지고 우주 유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VR 360을 통해서 이건 360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HMD를 쓰고 학생들이 VR에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 360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미시적인 관점, 세균의 관점에서 보면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자시였습니다. 그래서 설문과 면담과 코딩과 검증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저는 이 분석의 관점, 렌즈는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조작의 관점에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감각화의 관점에서 살펴봤고, 세 번째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것은 컨트롤러로 조작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거나 하는 관점이고, 감각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을 했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컨텐츠 또는 또래,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하는 경험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토대로는 리와 한의 이 연구원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몰입이라는 경험, 몰입 경험은 하나의 강도, 하나의 존재, 현존감이 아니라 프리센스의 현존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소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현존감이라고 하는데, 네, 사회적인 현존감, 그리고 신체적인 현존감, 그리고 자기 현존감, 이런 세 가지의 현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를 겪게 한다라는 그런 세 가지의 현존감이 결합돼서 이런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를 가져가게 한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작, 그리고 감각화, 그리고 상호작용 세 가지 독립된 범주의 렌즈로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해주다 보면은 좀 더 학생들이 VR 몰입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작적인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 조작적인 어려움은 이거는 다음 조금 시간상 넘어가고 이제 개방형 설문 결과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과학 내용이 어려워야 되는데 학생들은 장비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작적인 측면이 너무 어렵다라고 설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진짜 과학 수업에서 정말 어려워야 될 내용보다도 장비와 소프트웨어 조작에서 좀 어려움이 시작됐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막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영문으로 표시된 컨트롤러 버튼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앱탄 탐색과 버튼 조작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로그인 과정이 너무 이제 타이핑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비좁다라는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제 연구 결과로 찾았고요. 두 번째로 감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거는 어지러움과 멀미, 시야 불안정성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VR을 기대를 하다 보면은 VR을 공간에서 360 영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시선을 바꾸는 나의 눈의 속도, 시각적인 속도를 이 VR 기계의 해상도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살짝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어지러움과 멀미, 시야의 불안정성이 일어나게 되고, 냄새나 위생도 좀 한 축으로 작용되고, 안경 쓰는 친구들, 머리카락 착용 압박하는 친구들, 또 움직임의 강도가 너무 셌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은 상호작용적인 어려움입니다. 3차 공간에서 만나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방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또래 친구들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적인 친구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간에서는 비언어적인 이런 단서로 인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VR 공간에서는 다 독립돼 버리고 독립적으로 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그런 단서를 갖지 못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좀 겪게 돼서 상호작용이 제한됐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학생들이 교사가 시범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속도 조절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단계별로 설명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활동 구조화하고 사전 준비를 잘 하는 등 전반적인 교사의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조작적인 측면에서 또 감각적인 측면에서 사후적인 측면에서 함께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작적인 측면에서는 앱을 미리 실행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조작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명칭도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제 방아쇠 버튼, 트리거 버튼인데 방아쇠 버튼으로 하고 그랩 버튼이 아니라 잡기 버튼으로 하고 이렇게 컨트롤러 명칭도 한글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했었습니다. 감각차화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경계를 잘 설정하고 한 10분 정도가 맥스로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10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잠깐 쉬고 하면서 자기 속도를 조절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상호작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속을 정하고 또 역할을 정하고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했던 거고요. 수업 시작 전에는 이제 규칙을 같이 나누고 청결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사용 중에서는 교사 시범 후에 또 짧은 세션하고 쉬고 짧은 세션하고 쉬고 이런 과정으로 수업 프로토콜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디지털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자의 디지털 상황에서의 몰입적 배움은 최신 HND 기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따뜻한 수업 운영, 선생님과 친구들의 지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면서 인사이트가 생겨서 적어보았는데요. VR HMD는 이제 물리적인 보호 경계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HMD를 딱 할 때 한 1.5m 정도의 간격을 보호 경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물리적인 거 말고 영혼을 교류하는 디지털 수업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의 보호 경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서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한 1분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4학년 친구들이랑 만들었던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학생들이랑 작년에 들어가서 이렇게 4학년 친구가 만들고 싶다는 동아리 활동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구멍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미세 플라스틱을 체험하고 3차원 공간으로 들어가서 고래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해서 학생들이랑 만들어서 작년에 메타버스 경신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저는 VR 수업을 하는 게 다양한 시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달의 모형할 때도 아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지 반달로 보이게 된다는 이런 시점도 제시해주고 싶어서 3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AI가 너무 잘해져가지고요. AI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세포 속에도 들어가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수업 한 세션에서 세포 다루는 박테리아 세포도 AI 애니메이션도 요즘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구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식물 구조화 기능 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물의 관점에서 물에 흡수돼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의 관점에서 탐험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뿌리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학생들이 이제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포도랑도 한번 관찰하고 기궁을 통과해 보라고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기궁 통과해 보라고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VR의 그런 시점, 미시적인 시점이나 거시적인 시점을 주면서 학생들하고 재밌는 관점을 알려주는 그런 성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수업하기 진짜 어려우신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은 VR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떤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VR 수업을 2차 시 진행하시는데 도구를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구 교육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VR 수업을 보니까 우리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하지 못하는 걸 모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신 것 같은데 모형으로 수업할 때 5개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네. 너무 저도 고민하고 있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R의 장점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업에서 VR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 단원에 3차씩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실제 수업에서 이 장면의 관점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관점을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8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물구나무 아니 뭔가 태워줄 수도 없겠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거고 관점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데에는 VR이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VR 교육에 걸린 시간은 HMD 기계를 쓰는 거는 적어도 한 15분 정도는 미니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웹베이스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웹베이스로 하는 거는 학생들 플레이하는 거는 1분이면 가능해요. WSD 해서 이제 조작해놔라 하면은 그거는 진짜 시간을 바로 학생들 로블록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웹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이 안 걸린다 말씀드리고 VR 소모임으로 제시하면서 5개년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어렵긴 한데 AI에게 조금 도움을 받고 저도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부위가 어딜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도대체 증산작용이 어디에서 기화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5개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크게 딱 하면은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정확하게 그 크기나 이런 것을 구현하면 제일 좋긴 한데 이게 100만 배 크기잖아요. 그 태양의 크기가 100만 배 크기로 안 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형이 가진 그냥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시나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VR은 뭔가 좀 더 실감형으로 조작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이제 달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3D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 이렇게 2D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태블릿이나 패드, 노트북 이런 거를 평면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했을 때 이런 VR이 좀 특별한 강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정말 로블록스 같은 거 많이 했을 거고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 VR보다는 패드나 뭔가 노트북의 2D 화면으로 보는 게
아이들에게 조금 친숙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앞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시피 멀미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더라도 꼭 VR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제가 메타 분석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 HMD랑 그냥 HMD랑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분석해봤어요. 둘 다 효과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긴 한데요. 제가 체험해봤을 때는 그 HMD가 가진 강점은 웹베이스가 아닌 HMD가 가진 강점은 그 감정을 일으키는 데에는 그런 몰입감이 되는 데에는 HMD가 가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박사한테 만들었던 콘텐츠는 몸속으로 입에 음식물 시점을 보여주는 VR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먹힌다는 느낌을 2D에서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몰입 측면에서는 HMD가 가진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학생들이 게임 같은 것도 엄청 몰입하잖아요. 근데 몰입을 하는 거와 학습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도구를 썼을 때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썼을 때 더 학습을 잘하는, 특히 구체적인 부분 더 학습을 더 잘하는 그런 걸 혹시 좀 파인딩 같은 게 있으신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몰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학습이 바로 일어나지 않죠. 근데 몰입을 안 하면 학습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 몰입을 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공감적인 측면, 공감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그냥 이해 측면에서도 소장을 한번 체험시켜줬어요. 근데 선생님 저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이 먼저 나오고 소장으로 다닌 줄 아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순서나 아니면은 이런 길이나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주는 인사이트가 체험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식물의 그 단원할 때에도 학생들이 체험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프린터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프린터를 들어가는 걸 만들어 놓지 않았었어요. 근데 프린터는 다 놓쳤는데 그 기분 다들 학생들이 다들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지 학생들이 그건 잊지 않더라고요.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간접 경험을 제공해가지고 나는 잊지 못할 그런 기억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지적인 측면에서 메타 연구를 진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좀 더 어렵거나 힘든 과제를 이런 교육 콘텐츠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과학 탐구를 깊이 하면 되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VR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하는 건 그냥 재밌지만 계속 여러 번 접하다 보면 그거는 재밌는데 교과서 펼쳤을 때 나머지는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아, 재미없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뭐 그런 신기한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학생들도 이거 하는데 인지적인 부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고, 정말 입체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는 게 좋지만, 오히려 막 표면적으로 다루는 게 편하다라는 거면은 책으로 다루는 거가 더 나을 때도 있고, 제재 바이 제재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저도 외부적용원에서 학생들하고 코스피시스 많이 해봐서 되게 반가웠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학생들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요.
그거를 교육 중에서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VR 말고도 AR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해보시는 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뭐지? 저는 이제 구글 카드 쪽으로 학생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제 따로 플러스 장비를 사면서 이렇게 네, 펀딩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거 코스페이시스에 이번에 디랄텍스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디랄텍스에 현황교육을 하는데 한 35만 원 정도 교사만 계정 있으면은 한 9만 원 정도 한 계정 있으면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 플레이만 시키게 하는 데는 5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되니까 저는 개인 연구비 가지고 진행했던 측면이고 AR 수업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VR 수업으로 최대한 VR로도 해보고 웹베이스로 해보고 그런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있고 오큘러스의 메타2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과학실 4천만 원 받아가지고 드렸었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대 가서 그때 뵙고 그때가